제 경우에는 커리어의 위기가 보통 일요일 저녁에 찾아오곤 합니다. 해가 막 질 무렵이 되면 제 자신에 대한 저의 희망과 삶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고통스럽게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 전 베개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게 되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주기적으로 커리어의 위기가 찾아와 주춤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생활이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 일종의 위협적인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가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리어에 대한 불안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커리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커리어 위기의 희생자가 돼서 베개를 눈물로 적셔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 속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특히 해외에서는 옥스포드에 오신 분들에겐 그럴 겁니다. 속물 근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속물 근성이 영국만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별장이나 지구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렇지 않죠. 속물 근성은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건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속물이란 게 뭘까요? 속물은 누구든 당신의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됨 전체를 정의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속물 근성이죠. 그리고 속물 근성 중에서도 오늘날 두드러지는 건 직업에 대한 속물적 태도입니다. 파티에 가자마자 몇 분 후 겪게 되죠. 21세기 초를 사는 현대인에겐 너무나 익숙한 대표적인 질문.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는 걸 엄청나게 기뻐하거나 아니면 시계를 보면서 핑계를 대고 사라질 겁니다. 그럼 속물의 반대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어머니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성취한 바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투자하는 시간의 양을 그들에 대한 애정과 엄격히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꼭 연인 간의 애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넓은 의미의 애정과 존중은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느냐 연결짓고 이는 엄격하게 사회적 계층 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커리어에 대해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겁니다. 또 물질적인 것에도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하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주 물질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 탐욕스럽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물질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단지 어떤 감정적 보상을 물질의 취득과 연결시킨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치품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페라리를 몰고 가는 사람을 보시거든 저 사람은 참 탐욕적인 사람이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상처받기 쉽고 애정이 참 결핍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다시 말해 경멸하기보다는 동정하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죠. 요즘에 우리가 과거보다 평정을 찾기 또 어려운 다른 이유는 비교적 좋은 것과 연계되어 있으니 모순이랄 수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커리어에 대해 갖는 희망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기대가 컸던 적이 없었죠. 인간이 일생 동안 이룰 수 있는 업적에 대한 기대 말이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카스트제는 폐지되었죠. 오늘날의 시스템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지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숭고한 생각이죠. 여기에는 평등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평등하죠. 엄격하게 정의된 계층 구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시기심이죠. 시기심. 질투를 말하는 건 금기사항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하나의 지배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등의 정신과 연결돼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영국 여왕을 시기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말이죠.
그분은 아주 큰 집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여왕을 부러워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우리가 공감할 수조차 없는 거죠. 말투도 희한하고 출신지도 특이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면 쉬게 하지도 않죠. 두 사람의 나이, 배경 등이 비슷할수록 서로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시기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 모두 동창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평가의 잣대로 동창생만한 기준이 없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는 세상 전체를 학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모두 청바지를 입고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똑같지만은 않거든요. 결국 평등의 정신이 뿌리 깊은 불평등과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만큼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건 17세기의 여러분들이 프랑스 귀족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잡지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열정과 몇 가지 기발한 기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차고만 있으면 우리도 대단한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의 결과는 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에 한번 가보시면 저는 가끔 가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자기계발서들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뭐든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또 다른 종류는 어떻게 고상한 말로 하면 낮은 자존감,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에 대처할지를 가르쳐주죠. 여기에는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와 낮은 자존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죠. 이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고약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좋은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란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지금은 정치인도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성과주의가 훌륭한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성과주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과주의 사회란 뭔가요?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재능과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위로 오를 만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고약한 생각까지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밑바닥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이죠. 다시 말해 삶에서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각자가 자초한 마땅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실패의 충격은 더욱 더 가혹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영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불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행운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 최하층의 사람을 만나면 이들을 몰인정하게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불운한 사람과 실패자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죠. 이는 지난 400년간 사회가 변화하였으며 삶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이는 고무적이지만 아니라면 타격이 크죠.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은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개인주의적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극도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지만 실패도 그렇게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성과주의를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저는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정치가든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선 저도 성과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진정한 성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꿈이죠. 사회에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겨서 좋은 사람은 상층, 나쁜 사람은 하층에 놓고 마땅히 돼야 하는 대로 정확히 구분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우연적 요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돌발적 사고, 의도치 않은 출생, 갑자기 무언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고, 질병 등 이 모든 것에 따라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합당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죠. 성 아우구티누스의 신궁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그 지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이죠. 현대 언어로 해석하면 당신이 만나는 누군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그 명함을 보고 판단하는 건 죄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지위가 아닙니다. 성 아우구티누스에 따르면 오직 하느님만 모든 사람을 그 합당한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렇게 할 겁니다. 천수와 나팔 소리에 둘러싸여 하늘이 열리면 말입니다. 물론 저 같은 세속주의자에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알 수 없는 거니까 말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는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나 실패에 대해 생각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지 소득이나 지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건 남들의 판단과 비웃음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비웃음을 가장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매체가 요즘의 경우에는 신문입니다. 일주일 중 언제라도 신문을 펼쳐보면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얘기로 넘쳐납니다. 잘못된 사람과 잠을 잤거나 잘못된 약물을 흡입했다,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게 무엇이든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실패자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서구의 전통이 한 가지 훌륭한 대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극입니다. 비극적 예술은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기원전 5세기에 발전되었던 예술의 한 형태로 인간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동정심도 허용했죠. 이들의 삶이 평범했다면 동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요 스포츠를 사러 갔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여러분들께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애독자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그 신문사에 가서 얘기를 했죠. 서구 예술의 위대한 비극들에 대해서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의 뼈대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뉴스 아이템으로 잡아내서 토요일 오후 뉴스 데스크에서 기사를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델로에 대해서 말해줬죠. 들어본 적 없지만 무척 흥미롭다더군요. 그리고 저는 오델로의 이야기의 헤드라인을 뽑아달라고 했죠. 사랑에 미친 이주민, 상원의원의 딸을 살해하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보바리 부인 줄거리도 얘기해줬습니다. 이 책도 재밌겠다고 하면서 쇼핑 중독에 걸친 탕녀, 신용사기 후 비소 3켜 라고 썼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방면에선 타고난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었습니다. 엄마와의 섹스는 눈이 멀 정도로 황홀했다. 어떤 면에서 동정심의 한쪽 끝에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비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우리 모두 조금씩은 비극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햄릿을 실패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는 실패하긴 했지만 실패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측면이자 현대사회가 이런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은 현대사회의 중심에서 인간이 아닌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류 최초로 우리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럴 만한 게 우리는 인간을 달에 보내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웅은 인간적 영웅이죠. 이것은 아주 새로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는 그 중심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가 있었죠. 신, 영혼, 자연의 힘, 우주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습관을 다소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이 특히 자연에 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식으로 포장되곤 하지만 사실 자연이야말로 군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의 경쟁에서 벗어나고 인간사의 드라마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빙하나 바다를 보는 걸 즐기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느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겁니다. 성공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께 저 스크린 뒤에 누군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즉각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저만의 이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성공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성공에 대해 깨달은 바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공에 대해 어떤 비전이든 대신 무언가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해서 잃어버리는 게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할 겁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때 그건 우리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흡수한 거죠. 주로 남자라면 아버지의 생각, 여자라면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80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왔는데 충분히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저는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강력한 영향을 끼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의합니다. 은행원이 아주 괜찮은 직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어 하다가 은행원이 더 이상 그다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관심을 잃죠. 아주 열린 마음으로 다른 조언을 들으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공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린 우리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확고히 하고 우리 자신의 야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했다가 그 여정의 끝에서 자기가 원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제 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반드시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단 우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진정 각자의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